자, 이번에는 3차 함수 그래프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1차 함수라던가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특징들을 다 알고 있죠. 당연히 중학교 과정에서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2차 함수의 특징. 특히 2차 함수의 특징은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풀었었습니다. 그죠? 얘는 뭐냐면 선대칭 도형이었다는 거죠. 선대칭 도형. 그죠? 선대칭 도형.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가 있었을 때 선대칭 도형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2차 함수 그래프가 있었다면 이 요걸 뭐라고 말하더라? 축이라고 말하죠. 2차 함수에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거죠. 접어서 대칭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선대칭 도형, 2차 함수는 선대칭 도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대칭성을 위해서 문제를 풀 때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었다. 3차 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나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 지우고 3차 함수는요. 우선 얘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였었냐면 우리가 y는 fx를 이렇게 미분해 봤었죠. 미분해 봤습니다. 미분해서 좀 도함수를 그려봤을 때 도함수가 2차 함수였네. 도함수가 2차 함수였네. 얘가 도함수가 2차 함수야. 그죠? 그럼 2차 함수이기 때문에 또 선대칭 도형이었어. 그죠? 선대칭 도형. 그래서 선대칭 도형이니까 어떤 특징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뜻인 건데, 그러면 f'x를 봤더니만 어떤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얘가 y축이란 뜻은 아니야. 얘가 요 녀석이 y축이란 뜻은 아니야. 오해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얘는 축이다 이거죠. 축. 대칭축. 그죠? 예, 대칭축. 축이라고 보시면 이 축을 기준으로 당연히 대칭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가 어떨 수밖에 없습니까?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냐면 베타를 넣었을 때의 미분계수와 3차 함수의 미분계수와 요 3차 함수에서 미분계수 베타를 넣었을 때의 미분계수와 요 베타를 넣었을 때 또 알파를 대입했을 때의 x 알파에서의 미분계수를 비교해 봤을 때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냐면 같아. 왜? 아니 도함수의 값이 어때? 같단 말이지. 오케이, 이해됐습니다. 도함수의 값이 같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냐면 자, 요 녀석의 이름을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요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미적분 과정에서 배울 텐데 요 녀석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변곡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 거냐면 굽을곡자거든. 굽어지는 현상이 바뀌는 점이라는 거야. 설물이 바뀌는 그 포인트를 변곡점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하는 것처럼 위로 볼록과 이렇게 하는 게 위로 볼록이거든. 이렇게 하는 게 아래로 볼록이거든.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의 경계가 되는 점인 거야. 이걸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미적분에서 또 자세히 배울 거니까. 자, 그래서 얘가 변곡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서로 어때?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다는 거지. 같은 얼마큼 떨어졌을 때. 자,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 거리와 요 거리가 같았다면 그때의 미분계수는 같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요 정도쯤을 볼게요. 요 정도쯤. 자, 요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거 축에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요 정도쯤. 이 정도쯤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때의 미분계수와 이때의 미분계수가 어때? 서로 똑같다는 거지, 그지? 그죠? 다시 요때 여기서부터 같은 거리에서 요만큼에서의 미분계수와 요만큼에서의 미분계수. 특히 생각해 보시면 이거를 극대 극소야. 오케이?
그럼 극대극소라는 말은 그때의 미분계수가 어때? 0이라는 거지. 맞아요? 근데 미분계수가 0이라는 말을 즉 미분계수가 0으로서 같다는 뜻인 거잖아. 그죠? 어디야 그게? 요 점들이 되겠군요. 미분계수가 0인 점들. 당연히 여기서부터까지 어때?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떨어진 거리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죠? 그 말은 또 우리는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합동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동의되시죠? 네. 네. 그러면 3차 함수는 우리가 2차 함수를 선대칭 도형이라고 했었던 것처럼 3차 함수도 정의해 버립시다. 3차 함수는 이 3차 함수는 점대칭 도형이었네. 점대칭 도형. 그죠? 점대칭 도형이었습니다. 3차 함수는 점대칭 도형. 이 점의 이름을 붙이길 변곡점을 기준으로 변곡점을 대칭의 중심으로 해서 180도 돌리면 자기 모양이 또 나온다는 소린 거야. 그지? 예. 자, 점대칭 도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그럼 점대칭 도형의 특징 다시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돼 있을 때 변곡점을 중심으로 똑같이 똑같은 거리에 있는 그죠? 똑같은 거리에 있는 이 점들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어떻다? 접선의 기울기 같을 수밖에 없다. 됐죠?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네. 3차 함수에서 접선의 기울기 같은 두 점. 접선의 기울기 같은 두 점이 있다. 그렇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야? 어떤 대칭의 중심이 되는 점, 즉 얘 이름을 변곡점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다는 소린 거구나. 이 길이랑 이 길이도 같을 수밖에 없구나. 자, 이해되셨죠? 자, 이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됐죠? 그러면 자, 봐라. 선생님이 지금 그림을 두 가지 3차 함수와 2차 함수가 있었고 봤더니만 3차 함수에서의 변곡점은 어디서 등장하나 봤더니만 땡땡땡땡땡땡땡 이 2차 함수의 축에 해당하는 그 위치, x의 위치에서 변곡점이 발생했다는 뜻인 거야. 그러면 얘들아, 이 2차 함수를 우리가 한 번 더 이 2차 함수죠. 이 2차 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1차 함수가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1차 함수 미분했어. 그러니까 결국은 3차 함수에서부터 출발해서는 두 번 미분해서 다시 말하면 요 녀석의 도함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얘가 알고 보니 자 봐봐. 얘가 도함수였는데 다시 얘를 또 미분하면 또 도함수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런 녀석을 한 번 미분하고 또 미분했으니까 이게 도함수라고 부를 건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쨌든 이 도함수의 요 부분 극소값이죠. 그 말은 요 점에서 다시 도함수의 요 점에서 극값을 갖고 있는데 극값을 갖다는 소리는 두 번 미분했을 때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이라는 거지. 그럼 변곡점이 어디서 발생하나 봤더니만 자, 한 번 미분 또 한 번 미분, 두 번 미분한 녀석을 이렇게 쓸게요. 2 프라임. 두 번 미분을 했을 때 0이 되는 그때의 x값에서 우린 뭐가 발생한다? 변곡점이 되는 거구나. 됐죠? 그때의 x값이 변곡점의 x값인 거야. 됐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써먹을지 아래에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사용할 건데 지금 보시면 선생님이 이렇게 간격이 똑같은 직사각형 예, 직사각형들 갖다가 딱 격자를 갖다가 딱 표현해 놓고 3차 함수를 거기다가 쭉 전부 다 그 안에다 딱 틀을 넣었어요. 예, 이 격자 안에 모든 3차 함수가 다 들어간다는 뜻인 거예요. 요런 모양으로 금방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지? 3차 함수는 점대칭 도형이라고 했으니까 대칭의 중심을 여기다 딱 맞춘 상태에서
요런 그림, 이런 그림들, 요런 그림들이 항상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라는 거야. 모든 극대 극소를 갖는 그래프들은 다 요따위로 생겼습니다 이런 거지. 다시 뭐라고? 극대 극소를 갖는, 그러니까 결국 극값을 갖는, 3차함수에서 극값을 갖는다는 뜻은 극대와 극소 동시에 갖는다는 뜻인 거잖아. 왜 그런 거지? 3차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와, 위에서 이미 설명해서 다시 이렇게 생긴 거와, 또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긴 거와, 또 그냥 이렇게 흘러 1차함수 비슷하게 생긴 거, 이 세 종류밖에 없잖아. 그럼 극값을 갖는 건 이거밖에 없다 그랬지. 그러니까 3차함수는 극값을 가졌다는 극대 극소를 다 갖는다는 뜻이야. 명심해. 그럼 이제 이런 틀 안에 딱 집어 넣을 수 있다는 뜻인 거고, 여긴 전부 다 길이가 다 같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길이가 다 같아.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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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되겠지, 그지? 다 길이가 같아요. 대칭성을 띠고 있으니까 당연히 요때의 극값, 여기서부터 위에 떨어진 거리와 아래서부터 떨어진 극대값과 극소값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똑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을 것이다. 됐죠? 그래서 얘가 1대, 다시 봐봐, 1대 1대 1이니까 우린 특히 관심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 부분이야. 1대 2. 이게 되게 관심 있어.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일단 변곡점을 찾아야 된다는 게 조금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두 번 미분을 해봐야 된다는 사실이 아직은 좀 익숙치 않아요. 그래서 아래 같은 그림에서 아래 같은 문제를 살짝 보겠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게 여기가 x절편인데 여기서 어떻게 됐어? 접했어. 그죠? 접했다. 오케이? 그 말은, 접했다라는 말은 우리 얘를 격자 틀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변곡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슉, 그죠? 슉, 이게 이렇게 틀에다가 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뜻인 거거든. 오케이? 이해되시나요? 이 틀 안에 모든 3차 함수 그래프가 다 들어간다는 뜻인 거거든. 여기에 변곡점을 조금 맞추는 거야. 그럼 당연히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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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 간격이 똑같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가 3이니까 여긴 당연히 2일 거고, 여긴 당연히 안 맞네, 그죠? 안 맞네, 그죠? 여기 1, 여기 1이네. 그럼 우리 숫자가 조금 재수없지만 어쨌든 숫자가 예쁘진 않게 생겼네, 그죠? 나는 또 정수인 줄 알았는데 정수가 아니었어. 그럼 결론적으로 다시 요 사이를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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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었었으니까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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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었었으니까 요 1과 3 사이에 1대 2로 내분하는 그 위치에 누가 있는 거야? 극값이 또 있네. 얘가 극소였으니까 여긴 뭐야? 극대가 될 것이고 변곡점은 여기에 있다는 소린 거고. 되셨나요? 요 틀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다시 잘 봐. 다시 잘 봐. 요게 1대 1대 1이니까 다시 요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극대, 자 여기서부터까지 2대 1이 된다는 사실. 그러면 아무렇게나 그려도, 선생님이 아무렇게나 그려도 쭉쭉쭉 요 상자를 그려놓는다면 무조건 변곡점이 저 가운데 생길 거고 요거랑 거리가 같다 그랬죠, 선생님이? 오케이? 그러면 떨어진 거리 여기까지 그림이 좀 예쁘게 안 그려졌네. 요게 거리가 어때? 다 같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주로 극대값을 되게 쉽게 찾을 수 있거든. 오케이? 그럼 여기가 2대 1이 된다는 사실인 거야. 요점. 만약 여기 x축이 이렇게 있었다면, 여기 x축이 이렇게 있었다면 x절편을 따졌을 때 여기는 접하는 점, 여기는 그냥 지나가는 점. 그러면 우리가 그 미분을 때리면 극대값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극소값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극대값 극소값에서 요 거리를 2로 잡으면 요 거리는 무조건 1이 될 것이다. 1의 위치에 이게 생길 것이다. 이해되셨나요? 만약 거꾸로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점을 줬다면 아주 쉽게 극대값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 어떻게? 1대 2의 내분점의 위치에 잡힌다.